네. 이번 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과 함께 경제 성장률과 연준이 증시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뭐 이런 경제 이슈가 집중돼 있고요. 그다음에 FOMC 뭐 이제 열리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뭐 슬로우 다운한다. 그러니까 천천히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뭐 아까 뭐 우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올렸듯이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뭐 구리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구리 가격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옥수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물가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그 후배 우리 방송국의 후배분이 어저께 슈퍼에 갔다 왔는데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파가 너무 비싸다. 예. 네, 그래서 뭐 파테크라는 말도 나온다는데 너무 다 비싸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뭐 고공행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뭐 금리 인상하고 맞습니다. 물론 뭐 전체 경제 전 세계 경제에 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퍼링 하고 있고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일시적이다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쪽에 서 있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계절성입니다. 지난해 4월이 국제유가 마이너스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 그 후에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시장이 꾸준히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는 가운데 상승률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4월부터 5월 사이가 피크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즉 계절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이와 같은 경제의 회복 또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들이 사실 또 보면 쇼티지, 특히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부분은 굉장히 침체를 거둔 반면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또는 실업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월세에 대한 지원 보조금 같은 여러 가지 돈들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이 소비 지출과 이 저축 사이 괴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굉장히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돈들이 물건을 사거나 투자하는 데 돈들이 집약되면서 일시적인 쇼티지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 되겠는데 미국이 벌써 이제 5월 맞아서 굉장히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앞으로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체험 소비로 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즉 체험 소비가 뭐냐? 그러니까 어디 직접 방문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카지노도 한번 가고 호텔도 가고 또는 쇼핑몰들을 다니는 여행들을 하기 시작할 경우에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떤 내구재, 자동차 또는 건조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혹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게임기 같은 또는 게임 관련되는 여러 소비들 이런 것들로만 집중되고 있는 흐름들의 이제 완화의 흐름들,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지금 원자재, 내구재에 집중되어 있는 소비 패턴이 조금씩 다변화되는 체험 소비로 가게 되는 서비스 위주의 소비로 가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쇼티지 문제들은 이제 서서히 하반기로 갈수록 뭐 가격이 빠진다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만 지금 같은 급등세가 이어지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홍춘욱 대표님, 제가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워딩을 제가 이렇게 꼬집어내겠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씀이 계절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완만하게 인플레이션은 오르지만 이제는 쇼티지는 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가 굉장히 크면 쇼티지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건은 5개 만드는데 뭐 10사람이 와서 사겠다 그러면 물건 가격도 비싸다고 쇼티지가 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는 사람은 3사람뿐이 없어요. 근데 만드는 사람도 하나뿐이 못 만듭니다. 그건 뭐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급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지금은 공급의 문제입니까? 수요의 문제입니까? 일단 수요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왜 제가 아까 잠깐 그 재난 보조금이라든가 실업수당 이야기를 했냐면 그 재밌는 통계가 이제 물론 이번 주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3월달 통계 보면 더 확실해지겠죠. 근데 이제 1, 2월달 통계를 보면 재밌는 게 내구재, 그러니까 한 번 사면 6개월 이상 쓰는 물건들에 대한 소비 지출은 15% 늘었습니다.
반대로 전체 소비 지출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의 소비는 마이너스 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가니까 밖으로 못 나가고 있는 것을 분노 소비를 하신 거죠.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좀 여름에 놀러 다닐 거야 그러면서 자동차도 사고 네네. 또 더 나가서 야 최근에 넷플릭스 보는데 텔레비전 너무 작다 이러면서 이렇게 물건을 사는 쪽에 소비가 집중됐고 이 소비를 또 감당을 해야 되는 동아시아의 신흥공업 국가들이 또 재고가 소진되는 연쇄적인 반응이 벌어지면서 제일 먼저는 컨테이너선 용선 지수가 막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철강 구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가격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게 됐던 것은 기본적으로 캐파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돈은 생겼는데 밖은 못 나가는 과정에서 이 내구재를 집중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면서 물론 여기에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게임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체 과거의 비중에 비한다면 이 제품, 커머디티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속될 수 있는가? 제 말씀은 이제 전체 소비 지출에서 내구재가 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상승세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쇼티지가 지속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서서히 소비자 지출, 퍼스널 케어라든가 의료라든가 미국 사람들 머리도 못 자르고 다녔는데 이제 바버샵도 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사람들이 소비 패턴들이 다변화되는 과정에서 현재의 병목 현상들은 조금씩 풀릴 여지가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 여쭤보면 지금 생산자 물가 있잖아요. 생산자 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안 올라오는 듯하게 보이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는 원자재들은 올라가지만 일단 생필품에 대해서 가격 전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좀 크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품목을 살펴봤죠.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이제 품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의 지출 품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구재가 하나 있고 비내구재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의류라든가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 있는 내구재가 이외의 어떤 생식품 관련돼 있는 소비가 있고 그 나머지가 서비스인데 전체 이제 소비 지출에서 70%가 서비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드렸고요. 그 서비스가 들어가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임대료, 다른 하나는 헬스케어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물가 상승의 흐름을 살펴봤더니 세상이 전년 동기 대비 지금 0.5%밖에 못 오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왜 그러냐?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서비스업이 다 락다운의 최대 피해자였다. 그리고 공급 과잉이 돼버렸고 우리만 하더라도 길거리 다니다 보면 임대 간판 붙어 있는 데가 정말 너무나 많은 우리가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경제 전체에서 돈은 많이 풀려서 각각 개개인에게 지급된 현금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서비스 쪽에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각국에서 나타난 쇼티지로 인해서 생산자 물가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생산자 물가가 전가되는 곳은 어디냐면 내구재거든요. 근데 그 내구재야말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무어의 법칙이 작용하는 그러니까 생산 캐파가 계속 늘어나는 왜냐하면 투자만 이루어진다면 즉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디스플레이라든가 통신 같은 것은 투자만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원자재 투입도 중요하지만 효율이 개선되는 그런 산업이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른다. 동의. 왜?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쇼티지가 났다. 두 번째. 근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 서비스 쪽으로 다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가 정보통신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 쇼티지 이후에는 가격의 인하 경쟁이 오히려 벌어질 수 있을 정도로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고 생산성의 향상이 높은 분야라. 이 분야에서의 가격 전가는 크지 않다. 결국 남아있는 원가 상승 요인이 있는 부분은 곡물이랑 원유랑 철강 같은 정말 말 그대로 로우 머티리얼, 원자재 쪽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오를 수 있다. 근데 그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지금 서비스 부분이 70%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우리는 뭐 웬만큼 공부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거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챌린지 퀘션을 하나 드려야 돼요. 도전적인 질문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70%가 서비스업을 차지한다고 그랬고 그렇죠. 그러면은 백신의 보급에 따라서 서비스업은 내일이 아닐지언정 한 달 후가 아닐지언정 그렇죠. 언젠가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비스업이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큰데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스파이크 그러니까
진짜 장미 그 뭐 스파이크를 뭐라 그럽니까? 이 바늘처럼 예, 확 그럴 수 한번 있죠. 예. 솟아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간과하시는 겁니까? 간과까지는 아닌 것 같고, 간과까지는 아니고요. 아니고 이제 다만 수천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이 생기고 네네. 있었고 수천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이 통계에서 빠졌어요. 저는 이제 이 통계의 착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 들어서서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봤더니 한 10% 올랐어요. 네네.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임금이 오를 데가 없는데 어디서 올랐지 하고 봤더니 3천만 명, 2천만 명이 해고되는 바람에 회사에 잘리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고용연봉자만 살아남아서 임금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아하. 이런 슬픈 일이 관측되더라라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재난지원금의 증가와 저축액의 증가가 가져온 자산시장의 붐만 우리는 아무래도 좀 주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끈따끈하니까. 그러나 그 다른 한쪽에서는 거대한 실업자군이 형성돼 있고 그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실업수당의 시혜가 완료되는 순간 어려움을 겪을 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같이 보자는 거죠. 아하.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정보통신산업 그리고 더 나가서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이 이제 바닥을 치고 회복된다고 할 때 가격을 급하게 올릴 것인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제품 가격을 마구 인상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달 맛집 아니고서야 그렇게 많이 인상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홍춘욱 박사님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뭐 완벽한 뭐 이렇게 빈틈없는 질문, 대답.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은 예. 없어서. 벌써? 예. 금방 시간이 가네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예, 갑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업은 살아날 거고 그렇죠. 인플레이션 조금씩 올라올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온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저는 올드 이코노미. 올드 이코노미. 바로 이 이야기가 지금 집약된 게 그쪽인 거죠. 그래서 포스코 사라는 얘기신가요? 그것도 그렇고 건설주를 저는 건설주.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특수 사항도 있지만 전 세계가 다 집값이 오르면서 음흠. 어마어마한 건축 붐이 곧 벌어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아하. 분양 불패가 어디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건설주를. 그렇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저는 한 적어도 이 매출의 성장단은 네. 2, 3년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건설 기자재까지 같이 사야겠네요. 이제 후행하니까 네.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이라는 게 일단 신규 수주가 최근에 이제 좀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분양이라는 건 아직 멀었고요. 그러나 이쪽에서의 수요단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느린 산업들이 이제 뒤따라 올라갑니다.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보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홍춘욱 ERA 리서치 대표님 가끔씩 나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좀 자주 해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 좀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